연애상담소. 안녕하세요 하고 여러분, 개강이 어제 같았는데 시간이 벌써 많이 흘렀네요. 오늘도 어김없이 사연 하나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사연은 특별히 음악도 포함해서 보내주신 귀한 사연입니다. 혹시 이 음악이 낯익은데? 하시는 분은 혹여나 내 얘기인가? 귀를 쫑긋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는 대학교에 오기 전 가장 푸르른 10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음악의 힘을 믿으시는 사연자님의 이야기와 함께 사연으로 들어갈 전 성대방송국 아나운서 윤정인입니다. We are running so fast, and we never look back. Whatever I lack, we make up. We make a really good team. No, not everyone sees we got this crazy chemistry between us. Jump starting your car, cause the city's a bore. Buying e-cigarettes at the convenience store. Making new cliches on our own little tour. That's right, You don't have to say I love you to say I love you. Forget all the shooting stars and all the silver moons. We be making shades of purple out of red and blue. Taking in the sweet like honey. Don't need money. All I need is you. All I need is you. We try staying up late, but we both are lightweights. Yeah, we get off our face too easy. 트로이 시반의 폴힘 듣고 왔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새내기입니다. 요즘 고등학교 때보다 시간도 많아지고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진 전 대학교 와서도 고등학교 때와 같은 사랑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이에요. 그 시절 전 정말 좋았거든요. 이 이야기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로 돌아가요. 여느 때와 같이 학원에 가서 수업을 듣던 전 반대편 자리에 있는 학생의 시선을 느꼈어요. 본래 이런 것에는 둔한 성격이라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는데 유난히 그날은 눈이 마주쳤습니다. 교복을 보니 같은 학교였고 이름표 색깔을 보니 한 학년 아래의 색깔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그 친구는 저에게 다가와 본인이 누군지 모르냐고 묻더군요. 정말 몰랐던 전 미안해, 진짜 모르겠어 라고 말했죠. 두 달 전부터 같은 수업을 듣고 심지어 인스타그램도 마팔에 쓰면서 어찌 모르냐며 그 친구는 서운해하더군요. 그 대화 이후로 이미 같은 학원에 체육 수업도 학년은 다르지만 겹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How long have you been smiling?
It seems like it's been too long. Some days I don't feel like trying. So what the fuck are you on? Whoa, whoa. I think too much, we drink too much. Falling in love like it's just nothing. I want to know, where do we go when nothing's wrong? Cause all the kids are depressed, nothing ever makes sense. I'm not feeling alright, staying up till sunrise and hoping shit is okay, pretending we know things. I don't know what happened, my natural reaction is that we're scared. Oh, oh, oh. So I guess we're scared. But I can't really keep lying, 'cause I've been scared all along. I'm getting sick of sleeping in, well, all my friends are popping pills, and I don't think that they're wrong. Whoa. 제러미 저커의 올 더 키절 디프레스드 듣고 왔습니다. 사연 계속 이어가 볼게요. 그렇게 친해진 저희는 학교에서도 인사하고 학원에 가서는 쉬는 시간마다 음료수를 같이 마시며 지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묻더군요. 시험 끝나고 만날까? 저는 당연히 좋아서 약속했죠. 시험이 종료되는 마지막 날, 교복임에도 불구하고 어디 묻은 곳은 없나? 머리는 어떤가? 혹시 어떤 향수를 좋아할까? 가장 중요하게 어색해지면 큰일이니 말할 소재도 생각해 놓을 만큼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생전 별로 하지도 않은 생각을 떠안고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버스를 같이 타고 가는데 그토록 역과 역 사이가 짧은 느낌이 든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합정역에 도착해 저녁 식사를 하고 걸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학원에 도착하여 수업을 듣는데 수업이 들릴 리가 있나요? 모든 글자가 머리에서 튕겨나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마음을 숨기기 어렵더군요. 그 시절 제가 듣던 음악 하나 더 소개할게요. 뉴키드의 첫 번째 봄. 보슬보슬 빗소리에 눈 떠보니 창밖을 두드리는 봄비 코끝을 간지럽히는 다시 또 봄이 왔네. 오랫동안 날 기다려준 내겐 가장 큰 힘이 돼준 너. 가장 힘이 들 때 날 웃게 해준 사람 너라서 고마워. 겨울 지나 봄 처음 맞이할 따스한 이 봄 난 너에게 약속할게. 언제나 내가 너의 봄빛이 되어기를 밝혀줄게. 너와 나 함께 맞이할 첫 번째 봄. 한 잔에
따스한 라떼처럼 부드럽게 나의 맘을 녹여줘 나 수줍은 것처럼 내 곁에서 말아줘 Love me, take me, stay with me 설레는 봄날 꽃이 바래선 지금 이 순간 내 눈에 예쁜 너야 나에게 약속해 영원히 함께 지금처럼 you and I 겨울 지나 봄 처음 맞이할 따스한 이 봄 학원이 끝난 후 여느 때처럼 같이 걸어가다가 전 혹시 받아주지 않으면 어쩔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전에 좋아한다고 말해버렸습니다. 웃으며 그 친구도 좋다고 하더군요. 그 시간 이후로의 학교 생활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느끼실 거라 생각해요. 체육 시간마다 제 겉옷, 체육복 위에는 사탕과 초콜릿이 있었고 그 친구의 사물함 안에는 물과 캔디가 들어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성적도 저를 도와줬습니다. 생전 1등급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던 과목도 1등급이라는 결과가 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시절 서로의 집 근처에 있는 카페 그리고 학원 근처 음식점 중 안 가본 곳을 꼽는 것이 더 힘들 정도로 저희는 잘 놀고 그리고 마음 다해 사랑했습니다. 눈을 감고 불어온 밤바람에 찬찬히 흩날린 머리카락을 맡기며 감겨오는 옷자락 소리에 너와 손잡았던 그때 생각이 나 같은 공원 그 거리 지금 우린 발을 맞춰 꽃 같은 계절이 거리 우리 다시 걸어보자 오바래진 내 지갑 속 넣어둔 네 약속 봄바람 같은 미소 그날이 선명해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대 모습은 낡은 책 페이지 한 장에 어김없이 다가와 가지런히 깨어놓은 내 마음을 어질러 되돌려달라 널 불러본다 시간이 얼마나 흐른지도 모른 채 계절이 몇 번씩 도는지도 모른 채 집에 돌아간 길에 산들의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대 모습은 듣고 왔습니다. 이어가 볼게요. 그렇게 날아갈 듯한 삶을 살던 저에게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이제는 여자친구라고 부르는 그 친구를 만나다가 중요한 수행평가를 놓쳐버렸습니다. 학교 선생님께 따로 불려가 혼돈하고 요즘 무슨 일이 있느냐며 부모님께도 꽤 많이 혼났습니다. 어린 마음에 저는 이 관계가 문제인가?
라는 생각을 해버렸지요. 그때부터 이런 일을 숨기는 것에 재능이 없던 저는 그 친구와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너무도 어렸던 저의 속단이었죠. 더군다나 같이 다니던 학원까지 그만두게 되면서 만날 시간은 점점 줄어갔고 서로의 모습에 점점 불만만 쌓여갔죠. 그러던 어느 날 제 기억으로는 날씨가 따뜻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 둘은 입시라는 현실 앞에 서로 양보할 것이 이제는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요. 그 길로 이별길에 들어선 저희는 잊으려 애를 썼습니다. 이제는 제 이야기로 채워야겠죠? 이렇듯 저는 괜찮은 연애를 했지만 아직 연애에 관해서는 어리기만 했던 저 자신을 알아버린 느낌이었어요. 아직도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남은 이 사연을 다시금 꺼내본 이유는 제가 이제는 가장 소중한 추억으로 마주할 수 있어서예요. 자, 그럼 이야기를 정리하기 전에 선예, 임수롱의 대낮에 한 이별 듣고 올게요. 마지막 인사를 주고받고 엉엉 울면서 서로를 한번 꽉 안아보고서 잘해준 게 하나도 없어 맘이 아프다며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었어.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괜찮아지면 그때 친구로 다시 만나서 서로의 곁에 있어주잔 말을 남기고서 마지막으로 한번 안아봤어. 햇살이 밝아서 햇살이 아주 따뜻해서 눈물이 말라서 생각보단 아주 빨리 죽을 것 같아서 정말 숨도 못 쉬었었어. 근데 햇살이 밝아서 괜찮았어. 헤어지기 직전에 그만 참지를 못하고 아주 바보 같은 질문을 했어. 우리 혹시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되냐고. 이제 얘기를 다 끝난 후인데 그러자 너도 바보같이 대답을 못하고 멍하니 나만 바라보고 있어. 어머, 혹시 이 모든 이야기가 제작진 본인 이야기 아니냐고요? 절대 아니랍니다. 우리는 모두 입시라는 틀을 거쳐 대학교에 입학한 만큼 입시에 대한 생각이 다양할 텐데요. 사연자분에게 입시는 단지 학교 입시가 아닌 가슴 시린 이야기가 되어 있었네요.
오늘은 10대 때의 가슴 시린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고등학교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나 그 시절 아름다운 추억이 있나요? 있다면 오늘 살랑이는 바람을 맞으며 그 시절로 잠깐이나마 다시 돌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저도 오늘은 그 시절 사진을 꺼내보며 웃고 울어보려 합니다. 그럼 마지막 곡 들으면서 마무리해봐요. 산이의 아는 사람 얘기. 내가 아는 사람 얘기해 줄게. 며칠 전 사랑하는 그녀와 헤어진 주위. 그냥 아는 사람 힘들고 많이 슬퍼하던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내 얘기는 절대 아냐. 그냥 아는 사람 얘기. 그는 그녀를 너무 사랑했대. 1년을 넘게 만났어도 반하겠대. 여자들 앞에서 싱글이라 하던 그가 친구들에게도 자랑했대. 이뻐 보였나봐 그의 엄마가. 어릴 적 날마다 해준 말 맞다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넌 버릴 구석이 없다고. 그 정도로 좋았었나봐. 매일 밤 택시 타고 그녀를 데려다 주고 그는 막차 타고 집에 돌아와 수고스럽지만 1분 더 있고 싶어서 손잡고 있음 걱정 녹아내려서. 그렇게 둘은 행복했대. 여기까진 소리 좋잖아. 행복했대.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고? 그냥 아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 얘기해 줄게. 며칠 전 사랑하는 그녀와 헤어진 주위. 그냥 아는 사람 힘들고 많이 슬퍼하던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내 얘기는 절대 아냐. 그냥 아는 사람 얘기. 뭔가 이상했대 어느 순간부터. 가까웠던 둘 사이에 어색함이 줄곧. 왜 그런지 대체 모르겠더라고. 후에 알고 보니 되게 멀리 떠난다고. 그녀 울면서 이제 그만하지. 하얀 손끝에 가재처럼 매달려봤지만 더욱 아파하는 모습에 집게를 놨네. 나는 말해줬어 인정해. 그녀 널 사랑하지 않아. 아냐 몇 번이고 부정했어. 애써 배고픈 거지처럼 구걸했지만 그녀가 준 건 사랑 아닌 동정. 나 너무 슬퍼. 나 방금 나라고 했니? 너무 감정이입했나봐. 이해되지?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도 하냐고? 친하거든. 내가 아는 사람 얘기해 줄게. 며칠 전 사랑하는 그녀와 헤어진 주위. 그냥 아는 사람 힘들고 많이 슬퍼하던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내 얘기는 진짜 아냐. 그냥 아는 사람 얘기. 누군 이런 일도 있다 해서. 지금까지 제작 조연기, 기술 이서연, 이정일, 주예린, 그리고 진행의 윤정인이었습니다. SBS 기자실. 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SBS 기자실 진행을 맡은 성대방송국 수습기자 백수연입니다. 2022년 3월 11일 성균관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교내 흡연장 화재 예방 안전수칙 안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교내 흡연장에서 담뱃불로 인한 화재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이었는데요. 이런 안전상의 문제와 더불어 학생들도 잇따라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하면서 흡연구역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54대 자연과학 캠퍼스 총학생회 스프링에선 흡연부스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SUBS 기자실에선 흡연구역 위치 및 실효성 문제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자세한 얘기 시작할게요. 스텔라의 Ashes. Now that I got a taste, I think that I'd suffocate for every second that you aren't by my side. But now I'm stuck at the gate, a Lucifer's estate. I fell in love with a girl I met in hell. Thinking about all the things where you pull my strings. I love the way you turn me on. I ain't Hades, but I'm the king. I'd do anything so that I could take you home. She drove me craz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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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ng around the rosy, pocket full of posy. I'ma fucking blow all the ashes down. Ring around the rosy, pocket full of posy. I'ma fucking go crazy for you now. Ring around the rosy, pocket full of posy. I'ma fucking blow all the ashes down. Ring around the rosy, pocket full of posy. I'ma fucking go crazy for you now. Now that I got a taste, I'm gonna hallucinate. I think that I am tripping off your love. I started playing your games, you got me in a checkmate. Now you are the queen and I'm the pawn. Thinking about all the things where you pull my strings. I love the way you turn me on. You're the queen, so let me be a king. I'd do anything so that we could rule the world. She drove me craz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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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ng around the rosy pocket full. 지금부터 흡연구역의 정확한 위치와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 앞으로의 해결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윤서 기자, 우선 교내 흡연구역 위치에 대해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문사회과학 캠퍼스에선 법학관 옥상 일부, 학생회관 1층, 포함관 원형 벤치 뒤 등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자연과학 캠퍼스에선 제2공학관 중앙정원, 생명공학관 옆 벤치 등으로 흡연구역을 설정했는데요. 이곳들은 모두 야외구역으로 연기나 재가 밖으로 흘러나가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해서 학생들의 불만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인문사회과학 캠퍼스 총학생회에서 흡연구역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을 했나요? 해당 설문조사는 지난 3월 인사캠 학생들을 대상으로 흡연 여부, 자주 이용하는 흡연구역, 개선할 점, 피해 사례 등을 질문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왔죠? 응답 결과 경영관 앞 흡연구역에 대한 피해 사례 접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 현재 학교 흡연구역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에 흡연구역으로서 효과적이지 않다는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이를 개선할 방안인 흡연부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흡연구역 개선 관련 설문조사인 만큼 구역에 관한 문제점이 발견되었군요. 그런데 흡연구역 말고도 흡연으로 인해 나타난 문제가 있을 텐데요. 대한민국 법률상 제재가 가해지는 부분이 있나요?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건물 내부는 금연구역으로 분류돼 있는데요. 그러나 외부의 경우 길에서 흡연하더라도 규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법적으로 없습니다. 그렇군요. 관련해서 총학생회나 학교 측에서 하고 있는 제재는 있을까요? 현행법에 조항이 없기에 제재를 하기 위해선 학교 측에서 따로 규정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제54대 총학생회 스프링 자연과학 캠퍼스 총학생회장 최유선 씨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흡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보다는 교내 흡연구역 위치 안내 자료 업로드 후 혹은 교내 부착물을 통하여 정확한 흡연 가능 구역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며 비흡연자를 배려하는 권고사항에 대한 교육 및 안내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간접적으로라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길에서 흡연을 하거나 흡연구역 밖으로 연기와 재가 흘러나가도 현재 법이나 규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는 거네요.
그래서 흡연 부스에 관한 수요가 설문조사 결과로 도출됐나 봅니다. 그렇다면 박윤석 기자, 흡연 구역과 흡연 부스는 어떻게 다른 거죠? 흡연 구역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내에서 예외적으로 흡연이 허용되는 장소를 일컫는데요. 이와 다르게 흡연 부스의 경우 흡연으로 인한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정화기기가 설치된 밀폐형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흡연 부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텐데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각각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흡연 부스는 폐쇄형과 개방형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폐쇄형 흡연 부스는 천장까지 막힌 직사각형 형태의 구조물로 외부로 연기가 흘러나가지 않게 완벽히 차단하는 시설인데요. 반대로 개방형 흡연 부스는 천장 없이 울타리나 구분선으로 경계만 표시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과캠 총학생회에선 흡연구역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흡연부스 설치를 공약으로 내놓았는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총학생회에선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배려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자과캠 총학생회장 최유선 씨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총학생회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KTNG, 근로, 아이코스 등의 관련 업체에 흡연부스 설치 요청을 넣었습니다. 총학생회는 해당 업체들과의 제휴를 통해 무료로 흡연부스를 설치하고 업체에게는 흡연부스 내에서의 홍보 권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이코스에서는 거절 답변을 받았지만 KTNG와 근로는 업체 내부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실외에서 흡연을 했을 때 연기가 퍼져나가는 것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흡연 부스일 수 있겠네요. 그런데 관련 관리가 제대로 돼야 안전하게 시설을 사용할 수 있을 텐데요. 총학생회 측에선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는 거죠? 총학생회에선 부실하게 관리되지 않도록 매뉴얼을 만들 것이라 전했습니다. 또한 업체와 학교 측에 이를 전달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현 시점에선 어떤 종류의 흡연 부스가 설치될 것인지 알 수 없어 추후에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다른 대학교에선 어떤 흡연 부스를 선택해 운영하고 있나요? 서울대학교의 경우 목재를 이중으로 두어 흡연 구역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에선 흡연구역 경계선을 바닥에 표시해두기도 했는데요. 두 대학은 모두 개방형 흡연 부스를 선택한 셈입니다. 지금까지 대학교 중에선 폐쇄형 흡연 부스를 설치한 곳은 없었나요? 아닙니다. 고려대학교의 사례를 보면 폐쇄형 흡연 부스를 설치했는데요. 실내 정화 측면에서 관리가 부실해 예산이 많이 들어갔음에도 사용도와 만족도가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흡연 부스의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부분이네요.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의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선 정확한 매뉴얼과 관리 방식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학교와 총학생회 측 모두 흡연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효과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이렇게 흡연구역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해결 방향에 대해 다뤄왔습니다. 그럼 오늘 SUBS 기자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학우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취재 박윤서, 백수연, 기술 이정일, 이하은, 그리고 진행해 기자 박윤서, 앵커 백수연이었습니다. My mama said that your life is a gift. And my mama said there's much weight you will lift. And my mama said leave those bad boys alone. And my mama said be home before the SUBS 성균관대학교 방송입니다. 러브 액츄얼리
하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께 신비로운 보석에 대해 소개해드릴 성대방송국 아나운서 허예은입니다. 보석이라 관심이 없던 분들에게는 생소할 수도 있겠는데요. 우아하고 고급진 분위기를 풍기는 아름다운 보석. 오늘 소개해드릴 보석은 세계의 유희라고도 불리는 오팔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레드벨벳 환생.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내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그대 만난 후로 난 새 사람이 됐어요. 우리 엄마가 제일 놀라요. 우선 아침 일찍 깨어나 그대가 권해주던 음악 들죠. 뭔지 잘 몰라도 난 그 음악이 좋아요. 제목도 알기 힘든 그 노래. 할 때도 없는 샤워를 하며 그 멜로디를 따라해요. 늘 힘들었던 나의 아침이 이렇게 즐거울 수 있나요? 놀라워라 그대 향한 내 마음. 새로워라 처음 보는 내 모습. 내일 이렇다면 모진 이 세상도 좀 살아갈 만할 거예요. 점점 안에 멋진 오빠들 이제는 쳐다보지 않아요. 몇 정거장 지나면 그댈 만나게 돼요. 차창에 비친 내 얼굴 웃네요. 내리쬐는 햇살, 녹음이 우거지는 길가, 다채롭게 물들어가는 세상을 보니 이제 완연한 여름인가 봅니다. 여러분은 여름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여름을 생각할 때면 100이면 100, 늘 장마를 떠올린답니다. 무더운 날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에 몸이 흠뻑 젖어 찝찝하다가도 운이 좋을 땐 무지개를 발견하기도 하죠. 이 무지개를 담은 보석이 바로 오팔입니다. 오팔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내부를 둥둥 떠다니는 다양한 빛깔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오팔이 세계의 유희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사파이어의 파랑, 에메랄드의 초록, 루비의 빨강까지. 와, 그야말로 보석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색채를 옮겨놓은 듯한 느낌이네요. 심지어 보석을 응시하는 각도에 따라 볼 수 있는 색 또한 다르다고 하니 세상에 이렇게 변덕스러운 보석이 또 있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보석 오팔.
어떠셨나요? 오늘의 방송이 여러분 마음 한편에 일말의 호기심이라도 자아냈다면 제 목적은 달성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작은 무지개나 다름없는 사랑스러운 보석 58. 여러분의 일상도 58처럼 다채롭길 바랄게요. 하나의 색만 고집하면 남아있는 어여쁜 색채들이 너무 아깝잖아요. 여러분의 일상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NCT 드림의 사랑한다는 뜻이야 들려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아직 잠깐만 are you ready 내가 신호를 주면 하나 둘 셋 세고 눈을 떠봐 뭐 때문에 내가 이러는지 넌 궁금해하지만 아무 날도 아닌 거 Like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너와 함께 한 순간 내게 always 매일같이 특별했었으니까 다가올 날들은 너무나 불투명하고 지나간 날은 아쉬워 하지만 더 걱정은 마 오늘과 같은 하루를 하루씩 더해가면 난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너를 채워갈 계획만 가득해 이 정도면 좀 완벽할 것 같아 함께해준 모든 날 고맙다는 뜻이야 왠지 난 baby 쑥스럽긴 하지만 사랑한다는 뜻이야 환하게 미소진 눈부신 널 보니 너와 나 영원히 해달란 소원이 다 이루어질 것 같아 마음속에 네가 알기에 자연스러운 멜로디 지금까지 제작 2주의 기술 복서진 그리고 진행의 허엔이었습니다. SUBS 성균관대학교 방송입니다. 오후의 칼럼 칼보다 무서운 건 한자루의 펜이다.
어려서부터 난 활자를 숭상해왔고 글은 내게 종교였다. 신을 믿진 않지만 내게 주어진 소명이랄 게 정말 혹여나 만약 존재한다면 내 손에 쥐어진 이 펜끝을 예리하게 다듬어 누구보다 멋있는 글쟁이가 되는 것, 그뿐이라고 생각했다. 심심한 사과. 이 두 단어에 담긴 이야기는 글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나의 굳은 믿음을 깨뜨리기에 충분했다. 더 이상 글은 이전과 같은 파급력을 지니지 못하고 칼날보다 예리한 펜촉, 그것보다도 더 날카로운 것들이 우리 손에 쥐어지기 시작했으니. 너랑 남은 일 흘러내리고 얹어 지나쳐버린 너는 머릿속 헤집어놓은 파란 손끝 그까짓 어려운 한자 좀 모르면 어때? 너 괜히 잘난 척하고 싶어서 일부러 그러는 거야? 이건 심심한 사과에 대한 꽤나 흔한 반응 중 하나이다. 뭐 대충 들으면 맞는 말 같겠지. 근데 잘 생각을 해보자고. 언어에는 엄연히 뉘앙스라는 게 존재한다. 당장 기생충의 명징 사태만 돌아봐도 명확하다고 쓰는 것과 명징하다고 쓰는 것은 엄연한 느낌의 차이가 있잖아. 오묘한 말과 그것을 담는 그릇인 글. 이건 마치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의 맛과 같아서 자극적이고 쉽게 만들어지는 데에 길들여지면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건강식을 먹고도 아무 맛도 안 난다고 이야기하겠지.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빠르게
인스턴트 단어에 길들여지고 있다. 어느 시대든 신조어는 존재했다.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는 건 분명 좋은 일이다. 하지만 내가 다루고 있는 문제는 비단 신조어 때문이라고만은 볼 수 없다. 지금 젊은 세대가 모르는 단어들은 신조어로 대체되고 있는 것들이 아니니까. 이건 그냥 책을 안 읽고 배우려고 안 하는 것뿐이라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의 시작은 지금 우리의 수준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부터일 테니. 내가 하면 그리고 하면 하던 사람. 끝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부단히도 열심히 헤쳐나갈 여러분께 응원의 말씀 한마디만 드릴게요. 전 진심으로 여러분의 무운을 빕니다. 지금까지 취재 김동아, 기술 김학재, 그리고 진행의 기자 김동아였습니다.